네, 안녕하세요. 카다메 포스티비 대표 홍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다메 포스티비에서 여러분의 매장 오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대박 기원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카다메 포스티비에서 네이버 쇼핑에 출시한 애플페이 전용 카드 단말기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KTC K501 유선 카드 단말기인데요. 그리고 이 KTC K501 유선 카드 단말기와 함께 설치가 되는 멀티패드, 이렇게 함께 여러분 매장으로 택배로 전송이 될 겁니다. 이 멀티패드 기능은 애플페이나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나 네이버페이 모든 카드 결제는 애플페이를 통해서 멀티패드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건 서명패드입니다. 서명패드에는 애플페이 결제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도 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이 서명패드에는 NFC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스캐너도 장착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멀티패드에는 NFC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잠깐 여기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보이시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얀색 불이 들어왔죠. 이게 스캐너인데요. 이 스캐너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QR코드나 바코드를 리딩할 수가 있습니다.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멀티패드가 있음으로 해서 좋은 점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 카드를 직접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할 수가 있어요. 그죠? 고객이 직접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하고 고객이 직접 본인의 카드를 가져가면 돼요. 하지만 이런 단순 서명패드에는 카드를 꽂을 데가 없죠. 그쵸? 그래서 이런 서명패드가 있는 매장에서는 고객의 카드를 직접 받아서 가맹점 대표께서 여기에 카드를 투입하고 결제한 다음에 다시 카드를 건네주는 그런 일을 그런 방식으로 결제를 지금도 하고 있는 매장도 많이 있을 거고요.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멀티패드를 설치하게 되면 그쵸? 정말 편리하게 고객도 편리하고 가맹점도 편리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조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카드 결제는 가능합니다. 바로 KTC K501 멀티패드를 통한 애플페이 결제, 카카오페이 결제,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다양한 웹카드가 모두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멀티패드가 있으면 여기 멀티패드 오른쪽 측면에 삼성페이 결제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카다메 포스티비에서 무선 랜카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 KTC K501 유선 카드 단말기는 뒷면에 보면 여기에 제가 지금 현재 무선 랜카드를 하나 꽂아놨죠. 보이시죠? 여기 전원 바로 옆에 요겁니다. 이렇게 무선 랜카드를 꽂게 되면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또 결제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요. 스마트폰 핫스팟과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선 랜카드도 저희가 무상으로 제가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선 랜카드를 꽂아서 와이파이를 잡는 방법은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다가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카다메 포스티브에서 이번에 론칭한 KTC K501 애플페이 전용 카드 단말기, 여러분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애플페이 카드 단말기가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가격, 제가 올려놓은 가격이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멀티패드와 함께 이렇게 KTC K501과 판매하는 가격이 저희가 17만 8천 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판매입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와 취소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신용카드 결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드를 여기에 투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멀티패드에 이렇게 투입해서 결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스칩을요 위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꽂아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금액을 누르라고 할 겁니다. 금액을 눌러볼게요.
자, 2,580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는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카드를 집어넣겠습니다. 금액을 눌러주시고 입력. 자, 결제가 됐죠. 자, 결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멀티패드에 카드를 넣어서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카드를 넣게 되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는데요. 먼저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신용 버튼이 있죠.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그러면 이렇게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고요. 여기에 카드를 일으켜 주세요라는 멘트를 하죠. 이때 카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양방향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써볼게요. 자, 결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하루에 카드를 10번 결제했을 때 했을 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취소 한번 눌러볼게요. 3번 누른 다음에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4,568원이죠.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게 4,568원이었습니다. 자, 카드 번호 나와 있고 금액 나와 있습니다. 입력, 1번 진행 버튼이죠. 1번을 눌러서 진행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1번 버튼 누르겠습니다. 취소가 됐죠. 마이너스 4,568원.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결제한 게 2,458원인데요. 이거 한번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전 취소가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1번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눌러주시고요. 자, 1번 누른 다음에 여기 1번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거래 일자의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카드를 결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제 결제했으면 8월 7일, 7일이죠. 이 숫자를 정정할 때는 여기 지운 버튼이 있습니다. 주황색 버튼, 지운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지워지죠. 그쵸? 8월 7일. 그 카드 결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원거래 일자의 개념입니다. 오늘이 8일이니까요. 입력하겠습니다. 자, 승인번호. 영수증에는 승인번호가 다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승인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승인번호 8자리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00029025입니다. 승인번호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자, 금액은 2,458원이죠.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를 읽혀주세요.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취소를 해봤습니다. 마이너스 2,458원. 자, 지금처럼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카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카드를 여기에 카드 단말기 본체에 카드를 넣어서 결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카드를 멀티패드에 넣어서 결제하는 방법이 두 번째가 있는데 이 멀티패드에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하는 방법은 신용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 버튼 여기 있죠? 눌러주신 다음에 1번 신용 승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1번. 자, 그 다음에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때 카드를 삽입하세요. 멀티패드 대기 중입니다. 이런 멘트가 나왔을 때 이 멀티패드에 카드를 투입하게 되면 자, 이렇게 투입해도 아이스칩이 밑으로 가게 투입을 해야 됩니다. 또는 이 방향으로 할 수도 있겠죠. 아이스칩이 12시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양방향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카드를 결제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은 카드를 보면 여기는 아이스칩이 있고요. 이쪽은 마그네틱이 있죠.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언제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카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이쪽에 카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이스칩을 위로 가게 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을 누르면 되겠죠. 금액은 자, 이렇게 1,425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그러면 이런 멘트가 뜨죠. MS로 전환합니다.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를 했을 때 자,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카드를 빼십시오. 이 상태에서 그냥 카드를 빼면 됩니다. 카드를 뺀 다음에 마그네틱을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여기 마그네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마그네틱이 3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카드를 이 IS 칩이 망가졌기 때문에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이 카드 단말기가 인식을 못 하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카드 단말기가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결제할 때는 이 마그네틱 방향이 3시 방향으로 가게끔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 이게 맞죠? 마그네틱 방향이 3시로 가 있죠. 이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읽혀주면 마그네틱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마그네틱 결제 방식이고요.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결제한 거 1425원짜리 한번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방금 전에 결제한 거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3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표시가 되죠. 그리고 입력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1425원 맞죠? 1번 진행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자, 이 멀티패드에서도 마그네틱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멀티패드를 통해서 먼저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멀티패드를 통해서 결제할 때는 먼저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신용 버튼 누른 다음에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요. 결제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자, 이때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죠? 이때 카드를 투입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멀티패드 처리 중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떴고요. 여기에는 MS 카드를 읽혀주세요.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MS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를 합니다. 이때 카드를 빼십시오. 카드를 뺀 다음에 그리고 카드 단말기 본체에서는 멀티패드 처리 중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떠 있죠. 자, 그러면 카드를 뺀 다음에 자, 마그네틱을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다 읽히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읽히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빨리 해보겠습니다. 먼저 멀티패드를 통해서 결제를 해볼게요. 자,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자, 이때 멀티패드 대기 중 카드를 꽂아 보겠습니다. 일단 자, 먼저 카드를 꽂은 다음에 자, MS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를 하죠. 이때 MS 카드를 읽혀주세요. 그러면 카드를 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그네틱이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읽혀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위에서 아래로 이게 잠깐만요. 3시 방향인가요? 아닌데요? 이게 맞네요. 9시 방향 맞네요. 좀 속도를 좀 빠르게 해야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결제가 됐죠?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거죠? 그러면 직전 취소입니다. 3번 누르면 3번 표시되고 입력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1478원 1번 진행입니다. 1번 누르겠습니다. 취소가 되겠죠? 지금까지 마그네틱을 통해서 결제하는 방법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페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쪽에 보면 단말기 오른쪽 측면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멀티패드에서도 여기 삼성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삼성페이 결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측면에 갖다 댑니다.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대볼게요. 자, 금액을 누르라고 하죠. 금액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24,512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는 여기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결제가 됐죠? 자,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파란색 버튼이 취소 버튼이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 취소입니다. 3번 누르면 여기 표시되고요. 3자라고. 그리고 입력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입력 버튼이 어디 있냐고요? 밑에 보면 입력 버튼이 있습니다. 자, 입력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24,512원 맞죠? 1번 진행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1번 버튼 누르겠습니다. 진행 1번. 삼성페이를 결제를 했고 취소했습니다. 이제는 멀티패드에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멀티패드를 통해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은 자, 먼저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자,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이때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죠. 자, 그리고 금액이 카드를 읽혀주세요라는 멘트를 하는데 이때 삼성페이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뒷면을 이쪽에 갖다 댑니다. 삼성페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에다가 대볼게요. 자, 보십시오. 자, 결제가 됐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자,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 취소죠.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3번 누르고 표시되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1번 진행이죠. 14,512원, 523원인가요? 그렇죠. 1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결제 취소가 됐죠. 지금까지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페이는 여기 보시면 멀티패드에 아이폰을 갖다 대어서 결제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NFC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에다가 아이폰을 터치를 하게 되면 애플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페이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멀티패드와 함께 설치가 돼야만 가능합니다. 자, 먼저 아이폰을 통해서 애플페이 결제를 해볼게요. 준비됐죠? 자, 고객은 준비됐고요. 가맹점 대표께서는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다시 설명드릴게요.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이 부분이요.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입니다. 1번 눌러주시고요. 자,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14,532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죠. 이때 아이폰을 여기에 터치를 합니다. 자, 준비됐죠? 여기 대보겠습니다. 결제됐죠. 이게 바로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애플페이 결제했으니까 취소 한번 해봐야 되겠죠.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직전 취소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3번 표시가 되죠. 3번. 그 다음에 밑에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14,532원. 자, 1번 진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4,532원 취소가 됐죠. 지금까지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애플페이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멀티패드, NFC 기능이 있는 멀티패드를 함께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바코드 QR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QR 결제의 가장 대표적인 결제 방식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카카오페이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카카오페이죠. 카카오페이 결제 방식은 바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코드 결제 방식, QR코드 결제 방식 또는 바코드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매장에 오신 손님들 중에서 이렇게 바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바코드 결제 방식은 간단합니다. 이게 QR코드죠. 죄송합니다. QR코드나 바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주신 다음에 신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보실게요. 4번 간편 결제 자동이 있죠. 이 간편 결제 자동이 바로 바코드 QR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4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142,580원.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고요. 여기 보시면 바코드나 또는 QR코드를 읽혀주세요라고 했죠. 그리고 이 스캐너, 지금 하얗게 불이 들어있는 이 부분이 스캐너입니다. 이 스캐너에 QR코드나 바코드를 터치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결제가 될 건데 결제는 되지 않았죠. 미등록 가맹점으로 떴습니다. 그 이유는 카카오페이 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미등록 가맹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모어디라는 업체는 아직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모어디라는 업체가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결제가 됐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만 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QR코드나 바코드를 내밀면서 결제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신용 버튼 여기 있죠?
자, 현금 영수증 버튼 바로 옆에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4번 간편 결제 자동. 이 간편 결제 자동의 개념은 카카오페이와 같이 바코드와 또는 QR코드로 결제를 하는 그 방식입니다. 4번 눌러주시고, 결제를 받을 고객으로부터 결제를 받은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 멀티패드에 있는 스캐너 쪽에 이 스캐너,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스캐너가 바로 QR코드나 바코드를 읽는 장치인 겁니다. 지금 멀티패드에 이 스캐너 쪽에 하얀색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QR코드와 바코드를 여기에다가 갖다 대라는 얘기입니다. 스탠바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제가 이루어지겠죠. 자, QR코드, 바코드 결제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결제는 바로 카카오페이였죠.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가 있죠? 웹카드 있죠, 웹카드나 아니면 다른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그죠? 제로페이나 네이버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페이도 QR코드, 바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QR코드 결제 방식이죠, 네이버페이는. 자, 그러한 방식들이 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QR코드, 바코드 결제 방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대면 결제 방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비대면 결제는요,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이 바로 비대면 결제입니다. 비대면 결제는 아주 간단한데요.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신용 버튼은 있습니다. 신용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제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제를 받을 금액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이때 카드를 삽입하세요라는 멘트가 나왔죠. 이 상태에서 그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눌러서 결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임의적으로 카드 번호를 눌러볼게요. 자, 만약에 고객의 카드 번호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자, 16자리 카드 번호 눌렀고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유효기간을 눌러줘야 되겠죠. 그 고객의 카드에 나와 있는 유효기간, 만약에 27년 09 이렇게 1의 자리에는 01, 02, 03, 04, 05, 06, 07, 08, 09 이렇게 0을 붙여야 됩니다. 입력. 자, 그리고 할부 계열수. 고객이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자, 할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할부가 0개월인 상태에서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게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을 누르면 3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3개월 할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맹점주께서 서명을 하게 되면 결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해외카드 할부 불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임의적으로 카드 번호를 눌렀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비대면 결제를 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객으로부터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물론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게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신용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자, 1번 신용 승인입니다. 그 다음에 결제 받을 금액 눌러주시고, 자, 124,780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죠. 이 상태에서 고객의 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1, 2, 3, 4를 4번 눌러볼게요. 자, 16자리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카드 번호를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신용 버튼 1번 신용 승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받을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이때 카드 삽입할 수 없으니까 카드 번호 5869 5869를 4번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입력. 자, 유효기간 눌러주시고, 자, 몇 년 몇 월, 그죠? 유효기간 입력해 주시고요. 입력. 자, 그 다음에 고객이 3개월을 원하면, 2개월 해볼까? 2개월을 원하면 2자 누른 다음에 입력. 자, 서명하면 결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비대면 결제입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결제,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문 용어로 키인 결제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키인 결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인 결제였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간단한데요. 여기 보시면 현금 버튼이 있습니다. 현금 버튼 있죠. 눌러주시면, 자, 현금 영수증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소득공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자 주체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개념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거죠.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물론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결제를 하시고 현금 영수증 발행 요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해주는 게 바로 현금 영수증 발행인데요. 자,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는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입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발행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이 10만 원을 현금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그 고객에게 여쭤보십시오. 자, 현금 버튼 누르시고 고객님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드릴까요?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답변을 하겠죠. 저는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1번입니다. 저는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2번이에요. 자, 1번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해달라고 하니까 1번. 이때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0만 원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 그 다음에 입력. 이때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누르라고 하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휴대폰 번호를 한번 눌러볼게요. 제 거를요. 이렇게. 물론 여기서 누를 수도 있지만 고객이 직접 여기에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이 멀티패드에서 누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눌러볼게요. 고객이 직접 누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펜이 있죠? 01079009412 제 거 휴대폰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고객 전표를 출력할까요? 그러면 고객이 영수증 현금 영수증 발행을 현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면 예라고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 여기서 표시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했고요. 현금 영수증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취소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겠죠. 취소 버튼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취소라고 되어 있고 현금 영수증 취소할 거니까 2번에서 하시면 되겠죠. 현금 영수증 2번 눌러볼게요. 자, 누른 다음에 여기 2번 표시가 됐죠.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가죠. 현금 취소라고 되어 있고요. 1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했으니까 1번. 자, 거래 취소로 가야 되겠죠. 1번. 자, 원거래 일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현금 영수증 발행을 언제 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8월 1일 날 했으면 8월 8일에서 8자를 일자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운 버튼을 지워서 숫자를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워졌죠. 그러면 01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거래 일자의 개념입니다. 오늘이 08일이니까 이렇게 입력, 승인번호. 자, 승인번호가 다 현금 영수증에도 있습니다. 여기 승인노라고 되어 있죠. 이대로 승인번호 8자리를 9자리입니다.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03 13 03 10 917입니다. 입력. 자, 총 결제 금액은 얼마였나요? 고객이 지불한 금액은 10만 원이었죠. 입력. 휴대폰 번호 입력해 주십시오. 자, 다시 휴대폰 번호, 고객님 휴대폰 번호 입력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물론 고객이 여기서 이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할까요? 라는 멘트를 하죠. 고객 전표를 출력할까요? 원하면 예. 그러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까지 현금 영수증을 출력하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과 취소하는 방법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 집계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루 매출 보고 싶을 수가 있겠죠. 얼마나 결제를 했고, 그리고 뭐 하루 매출도 볼 수 있겠지만 일별 매출도 볼 수 있겠지만 기간별 매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주일 매출, 아니면 10일 매출, 한 달 매출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서 매출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매출 집계 확인은 집계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계라고 있죠. 취소 버튼 옆에 집계 버튼이 있습니다. 집계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집계를 눌렀더니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단말기 집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단말기 집계로 들어가시고요. 2번. 자, 신용카드 매출을 보고 싶으면 1번. 신용카드 결제 내역 보고 싶으면 1번이고요.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만 보고 싶으면 2번입니다. 하지만 나는 뭐 신용카드 매출과 발행한 현금 영수증 매출을 다 보겠다라고 한다면 6번을 누르면 되겠죠. 대부분 6번입니다. 6번. 그 다음에 일별 집계 할 수 있죠. 일별 집계 볼까요? 1번. 자, 오늘 8월 8일이죠. 자, 오늘 거 볼까요? 그러면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오늘 거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제 거 매출을 보고 싶으면 여기 지운 버튼 있죠. 지운 버튼을 눌러가지고 어제 날짜로 바꿔주면 됩니다. 07 이렇게.
아시겠죠? 오늘이 08일이니까요. 오늘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 그럼 방금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결제한 내역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합계를 보시면 16만 4,741원, 16만 4,741원 다 합계 금액이 없습니다. 다 취소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별 매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기간별 매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간별 매출은 여기 보시면, 자, 볼게요. 집계로 다시 들어가시고요. 집계로 들어가시고, 1번. 자, 2번이죠. 단말기 집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눌러주시고, 단말기 집계. 그리고 전체로 가셔야 되겠죠? 6번. 기간별 집계 나오죠. 2번. 자, 이때 3월 1일, 2024년 3월 1일부터 오늘까지 매출을 보고 싶으면 일단 집계 시작 일시를 3월 1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운 버튼을 통해서 지우면 됩니다. 여기 지운 버튼을 다 지우면 돼. 이렇게 지우면 03, 1의 자리에는 0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01 이렇게 00시 00분 00초 자정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00시 00분 00초입니다. 그리고 입력. 자, 오늘 날짜가 어제 날짜 볼까요? 어제 날짜가 8월 7일까지 볼게요. 8월 7일. 자, 어제 날짜의 마지막은 23시죠. 11시 59분 59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3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매출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기간별 집계의 개념입니다. 89만 원을 했네요. 다 취소했습니다. 마이너스 89만 원. KTCK 500일 통한 매출 집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구성품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멀티패드고요. 그리고 KTCK 500일 유선카드 단말기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이 케이블은 멀티패드와 그다음에 KTCK 500일 유선카드 단말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KTSK 501 전원 어댑터입니다. 그리고 랜선 2m짜리 랜선이고요. 그리고 무선 랜카드도 저희가 무상으로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설치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KTSK 500이라고 멀티패드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뒤쪽에 보면 여기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예, 아무 데다 구멍이 2개 있죠. 어떤 곳에 꽂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하는 곳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을 보면요. 한쪽은 이렇게 띠가 있을 거예요. 하얀색 띠, 그리고 얘는 띠가 없죠. 그쵸? 띠가 없습니다. 이 띠가 없는 이 바로 이 멀티패드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뚝 소리가 나죠? 물론 여기에 이제 연결해도 상관은 없죠. 원하는 곳에 꽂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띠가 있는 부분은 어디 연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면 핀패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핀패드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죠? 핀패드에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죠. 보이시나요? 핀패드. 보이시죠? 자, 연결을 이렇게 해서 멀티패드하고 단말기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전원 케이블은 쉽죠? 어렵지 않게 연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전원 케이블 연결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연결해 볼게요. 잠깐만요. 이쪽에 보면 여기에 전원이라고 쓰여 있죠. 이 부분에 여기에다가 전원 연결하면 됩니다. 코세스라고 되어 있죠. 코세스라고 되어 있고 501 모델이니까 KTS 501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원 케이블입니다. 여기에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할 때는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측면을 보여드리면 이쪽은 평평하죠. 이쪽은 둥그스름하고요. 평평한 면이 그죠? 평평하죠? 평평한 면이 위로 가게 이렇게 합니다. 위로 가게 한 다음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힘껏 넣어주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케이블인데요. 케이블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랜선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랜선하고 무선 랜카드를 둘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자, 랜선을 통해서 공유기와 또는 모뎀과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랜선을 꽂고요. 랜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에 전원 바로 옆입니다. 전원 바로 옆에 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랜선을 꽂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은 공유기나 모뎀에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고요. 무선 랜카드를 통해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희가 무선 랜카드를 하나 보내드리죠. 이거 하나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나 들어있을 겁니다. 이 무선 랜카드인데요. 무선 랜카드를 어디에 꽂는지 보여드리면 여기 USB라고 되어 있죠. USB에 꽂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꽂네요. 이렇게 꽂고요. 꽂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USB를 이렇게 무선 랜카드를 꽂게 되면 두 가지 방법으로 통신할 수가 있는데, 와이파이 공유기에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스마트폰 핫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하는 방법은 상세 페이지 동영상에 올려놓겠습니다. 그걸 그대로 보고 하시면 누구든지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용지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지 교체 시에는요, 왼쪽 측면에 보면 여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밑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리죠. 이렇게 올리면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용기 교체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안 되고요. 이 용지를 밖으로 반듯하게 빼십시오. 적게 빼도 되고 많이 빼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반듯하게 뺀 다음에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닫아주십시오. 자동으로 절단이 되는데요. 이쪽은 백지고요. 이렇게 세웠을 때 백지가 본인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 이렇게 글씨들이 쓰여 있습니다. 글씨가 쓰여 있는 부분은 뒷방향으로 향하면 되겠고요. 백지는 본인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용지 교체법입니다. KTC K501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스마트폰 핫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무선 랜카드를 제가 연결을 했습니다. 구매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무선 랜카드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무선 랜카드를 전원이죠. 전원 바로 옆에 USB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무선 랜카드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잡아 볼게요. 여기 특수 버튼 눌러주시고요. 특수 버튼 있죠.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통신 설정이 있죠. 보이시죠? 자, 6번 통신 설정을 눌러주시면 6번을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에 6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전용선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전용선 사용 여부는 사용을 하십시오. 1번. 이 주황색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1번에.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4번 와이파이죠. 자, 주황색이 지금 와이파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와이파이에 4번에 주황색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들을 잡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잡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주변에 와이파이들이 많으면 많이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특수의 삼각형이 위로 되어 있고 기타에는 삼각형이 아래로 되어 있죠. 자, 이걸 눌러서 위아래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지죠.
그죠? 이걸 누르면 아래로 가고 특수 버튼 여기 삼각형이 위로 되어 있는 걸 누르면 위로 갑니다. 이렇게.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IP 타임 나이스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설명을 잘 드릴게요. 자, 취소키. 취소키는 여기 취소키입니다. 파란색 버튼 있죠. 여기 취소키입니다. 이걸 누르면 패스워드가 보여요. 그죠? 여기에. 패스워드는 그 암호죠. 그 다음에 특수키를 누르게 되면 특수키는 여기에 있죠. 누르게 되면 자, 한번 눌러볼게요. 특수문자죠. 또 한번 눌러볼게요. 영어입니다. 또 한번 눌러볼게요. 숫자입니다. 또 한번 눌러보면 특수문자입니다.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에는 영어도 있고 숫자도 있고 뭐 특수문자도 이렇게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제 거는 영어 A입니다. 자, 보시면 한번 자, 2번 눌러볼게요. 2번 눌렀더니 여기 지금 별표로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패스워드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취소키를 눌러볼게요. 이거 지워볼게요. 일단 지우려면 여기 지운 버튼이 있죠. 지운 버튼을 누르면 지워지죠. 자, 취소키를 누르면 이제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가 보일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이거 특수문자죠. 지금 특수문자니까 이 표시가 나는 거예요. 자, 지울게요. 지움. 자, 제 거는 이제 그 영어니까 와이파이 공유기 비밀번호가 A, 그 다음에 숫자 1, 2, 3, 4, 5, 6, 7, 8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바꿔야 되겠죠? 특수문자를 눌러서. 자, 영어로 바뀌었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대문자입니다. 쟤는 소문자거든요. 그러면 지워볼게요, 일단. 소문자로 바꾸려면 1번입니다. 1번이 영문 같은 경우는 소문자로 바꾸기도 하고 대문자로 바꾸기도 하는 게 바로 1번 버튼이에요. 자, 1번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C, 2번은 ABC, 그 다음에 3번은 DEF, 4번은 GHI,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GHI, J죠, 그죠? JKL,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A니까 A, 됐죠? 소문자 A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 그러면 특수문자를 눌러서 지금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특수문자 여기 있죠? 눌러서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숫자로 바꿨죠? 그 다음에 숫자는 1, 2, 3, 4, 5, 6, 7, 8. 이게 바로 제 그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거든요. 만약에 특수문자라고 한다면, 일단 특수문자를 특수 버튼을 눌러서 특수로 바꿔야 되겠죠. 특수키를 눌러서 숫자를 특수로 바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2번 눌러볼게요. 자, 이거는 뭐 이렇게 특수문자죠. 그죠? 지워볼게요. 자, 3번. 3번도 특수문자가 3개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누르니까 요거, 또 한 번 누르니까 요거, 또 한 번 누르니까 이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눌러볼까요? 특수문자. 이겁니다. 3개죠. 이거 맞죠? 자, 그러니까 번호에 따라서 특수문자도 3개씩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번호에 따라서 영어가 3개씩이죠. 자,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특수문자, 특수키를 눌러서 숫자로 바꿔야 되겠죠? 바꿨습니다.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암호를 다 입력한 다음에 여기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됩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자, 자동 IP를 눌러주십시오. 1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P 설정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러면 LAN IP 설정 됐죠? 그럼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종료해 볼게요. 종료 버튼 누르면 메인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와이파이라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진 않죠. 근데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멀티패드를 통한 카드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멀티패드는 원칙적으로 고객을 향해 이렇게 있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카드를 여기에다 투입해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요. 자, 먼저 가맹점주께서는 할 일이 있는데요. 여기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요. 결제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그러면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고 떴죠. 카드를 삽입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고요. 이때 고객님 카드를 투입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고객이
알아서 여기에 본인의 카드를 투입할 겁니다. 그럼 결제가 이루어지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3번입니다. 3번 표시가 되고요. 입력하시고, 자, 4,758원 맞죠? 1번 진행. 취소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페이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를 할게요. 제가. 자,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맹점주께서는 신용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을 눌러주시고 45,280원 금액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이때 스마트폰 뒷면을요, 이쪽 멀티패드 우측 측면에 보면 삼성페이라고 쓰여있죠.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을 갖다 대어서 결제를 부탁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고객님, 스마트폰을 대주십시오. 오른쪽 측면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뒷면을요, 삼성페이가 쓰이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라고 고객님에게 요청을 하면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맹점주께서는 정말 편리하게 결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애플페이 결제,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결제한 걸 취소할 때는 직전입니다. 3번 표시됐고요.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45,280원 맞죠? 1번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결제 취소가 됐죠. 자, 애플페이 결제도 똑같습니다. 자, 애플페이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이폰을 여기에 갖다 대면 됩니다. 여기에 갖다 대면 되는데, 먼저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자, 똑같습니다.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금액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 멀티패드 대기 중 떴죠? 이때 고객님에게 여기에다가 본인 스마트폰, 아이폰을 여기에 갖다 대라고 하시면 애플페이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볼게요. 됐죠?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해 볼게요. 애플페이 지금 결제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취소. 3번 직전이죠? 3번 직전 취소 눌러주시고 3번 표시됐죠? 그리고 입력. 자, 14,250원 맞습니다. 1번 진행. 이렇게 해서 애플페이 결제를 해봤고요. 또 취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멀티패드가 있음으로 해서 편리한 점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카드를 원래는 이 멀티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객의 카드를 받아서 다시 여기에 카드를 꽂고 금액을 누른 다음에 결제한 다음에 다시 영수증과 함께 건네주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멀티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 멀티패드는 고객을 향해 이렇게 있을 거니까요. 자, 고객님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가맹점주께서는 고객의 카드를 받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가맹점주께서는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1번 신용을 눌러주신 다음에 금액을 눌러주시면, 자,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고 떴을 때 고객님 여기에 카드를 투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객님 스마트폰 뒷면을 이쪽 오른쪽 측면, 멀티패드 오른쪽 측면에 갖다 대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죠. 그럼 정말 편리하게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멀티패드 사용 방법이었습니다.